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인정 욕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상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과 정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자꾸만 부정당하는 느낌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인정 욕구가 되게 큰 유형이고 그 상사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내향적인 유형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둘이 이렇게 상하관계로 만나니까 하급자이면서 인정 욕구가 이렇게 컸던 제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됐죠. 보통은 이제 이런 만남을 사대가 안 맞는다 아니면 좀 궁합이 안 맞는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안 맞는 만남이 나에게 생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한긍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일은 나한테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배울 점이 있다 라는 건데 말이 쉽지 사실 사람이 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눈앞에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절망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게 너무 좀 충격이어가지고 내내 미뤘던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상담을 통해서 제 시선의 높이와 어떤 방향이 조금씩 이렇게 조절이 되다 보니까 제 감정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게 실제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제가 얻은 것은 나라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아주 많다 못해 넘치는 사람이구나. 또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보다 내가 내 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구나.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것들을 좀 서서히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 상사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사이가 그래서 좋아졌냐 라고 물으면 사실 전 아직도 그분 속을 잘 모르겠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다만 어쨌든 나에게는 나만의 성격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만의 고유의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상급자인 그분은 저 같은 하급자를 만나서 사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또 자기 성찰 같은 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꿀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계기가 돼서 나에 대해서도 상사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들여다보고 바뀐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자기 발전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베네핏도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그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기에 저에게 도움을 줬던 책이 바로 오타 하즈메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오타 하즈메라는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조직학자이자 경영학자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조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정 욕구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일의 성과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더라 하는 걸 발견하고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죠. 그렇게 한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은 어떤 건지, 뭐 인정 욕구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 시간 연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조직 안에서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인정 욕구의 장점, 단점, 부작용, 적당한 선이란 어떤 건지, 인정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한 4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인정욕구에 대해서 인정욕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정욕구는 이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존경과 자존의 욕구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욕구인데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 그런 욕구를 말을 하죠. 이 인정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또 타인이 나에게 줄 수도 있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자기 인정과 타인의 인정,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 인정이 바로 이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바라볼 수 있죠.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과 주위의 인정을 받아야 내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 라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깨닫고 그 가치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자기 인정이나 자존감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셈인데요. 인정을 받으면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커지거든요. 그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스텝을 나아가는데 좀 더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타인의 인정이 주는 장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정 욕구의 장점,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 이런 욕구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장점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자발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막 이렇게 잘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동기부여는 또 요인에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 외발적 동기부여는 돈이나 어떤 물건, 주어지는 대가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내발적 동기부여는 어떤 일 그 자체로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베네핏이 없어도 내 자신의 마음, 내 내부적으로 스스로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상사에게 인정받은 직원은 당연히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또 자신의 일에서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발적인, 내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높아지겠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긍정적으로 되면서 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회사 같은 조직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 조사해보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영향력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타인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이 당연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상사와의 관계가 좀 수월하고 편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들은 상사는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더 높게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피드백이 좋아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선순환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나를 인정받지 않는 상사에게는 어떤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나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피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사가 선뜻 제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반영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성과를 내줄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처럼 회사라는 조직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또래 집단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았던 그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자라나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발언, 생각들이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이런 인정 욕구와 영향력의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자신을 좀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문제는 다만 이 바로 아주 일정 선까지, 일정 부분 어느 딱 선까지만이라는 거죠. 이 인정 욕구가 너무 커지다 보면 이게 뒤틀리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이 인정 욕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99%? 아니 100%. 남이 나를 평가하는, 남이 나를 통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의지가 충만해서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싶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꽝인 거예요. 말짱 꽝인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다 보면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연연해서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바깥쪽으로 밀어내버리면 내 삶에도 내 스스로 통제 권한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책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부제가 왜 노력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가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욕구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인정욕구가 갖고 있는 부작용,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